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653만원이고요. 마이너스 34만원입니다. 이게 이번 달에는 150만원 이상은 수익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시장을 잘못 읽어가지고요. 좀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수익 전환할 타이밍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플러스 25만원까지 갔었고, 그 다음은 거의 한 플러스 한 10만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라갔었는데, 그걸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이렇게 하다가, 확 줄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그 시장을 좀 잘못 봐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고요. 시장을 정확히 봤으면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끝날 때 다시 잡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조금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할 때도 조금 힘들었던 점이,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7시 반에 나가서 이제 좀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좀, 늦어지게 되면 방송이 약간 늦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늦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침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 경험으로 봤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출하니까요. 밖에 나갔어도 계속 찜찜하죠. 운전할 때는 폰을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은 꼭 제가 가진 종목들이 급락을 해가 대처를 못 해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면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10번 중에 9번은 지켜보지 않았을 경우에 손실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지고 있는 등 종목을 대거 줄이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했으면 수익 났을 때 바로바로 계속 이익 실현을 해갖고 줄였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게 그 생각이 또 안 들었어요. 올라가니까, 수익 극대화하자. 오늘도 뭐 한 50만원 가보자. 이러고 이제 붙들고 있다가, 쭉 빠지고 나니까 이제 장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매도하면서 또 추가로 더 손실이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1653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지금 500만원, 5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팔아버리려고 그러다가, 이건 정말 좀, 길게 가져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요건 정말 남겨놨습니다. 500만원치는, 남겨놓고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생각인데요. 일단, 어제가 아니죠. 오늘 아니죠. 오늘이 20일, 갑자기,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미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어가지고, 지금 결과가 안 나왔고, 독일 증시가 한 1% 정도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선물 지수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럽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독일 증시 말고,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를 한번 볼까요? 네, 마찬가지네요. 이건 또 이제, 줄 걷는 건 안 좋아하지만, 대충 지금 고점 부분에서 맞고 내려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른 건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FOMC 회의할 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원래 금리를 2번 정도, 0.25포인트 2번 정도 올릴 것 같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두 번 올릴지 한 번 올릴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7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상 우려감 이게 이제 그러니까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인가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물론 바뀌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동안 그 아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빅테크 기업 그 호조로 인해 가지고 하염없이 계속 올라갔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작동되게 되면 여기서 또 추가로 더 올라가기에는 조금 벅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무슨 그 눈앞에 악재는 없는데 왠지 모르게 좀 꺾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하락 쪽으로 뭐 좀 방향이 하락하는 느낌이 나온다면은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버스 종목으로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버스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만약 급락했을 때 인버스에서 이제 손실을 많이 하는 이런 이제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을 확 줄이든가 다 팔아버리는 방법.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안전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인버스 쪽으로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인버스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 종전 관련한 무슨 뉴스가 터져버리게 되면 그 호재로 인해서 다시 또 재차 급등할 우려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버스 잘못 잡았다가 만약에 전쟁 끝났다 이래가지고 또 급등해버리면 인버스에서 손실이 발생되니까 그것도 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자. 특히나 내일같이 이제 외출해야 될 이럴 경우에는 괜히 주식 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와서 충격 먹는 것보다는 확 줄이자. 이런 느낌으로 개인적인 이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확 줄였습니다. 줄여갖고 현재 500만 원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약간 꺾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지수도 요게 지금 참 모양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쭉 빠졌다가 강하게 쭉 빠졌다가 이평선 쪽에서 꼬리 달고 들어올리고 뭐 이런 모습이 딱 나와가지고 그냥 하면 반등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도치형으로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는 제가 이때부터 해갖고 풀배팅이다 이러고 이제 계속 풀배팅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수익도 좀 났었고 지금 6월달에 5월에 손실 난 것까지 만회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30만원 정도 플러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던 게 지수가 상승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을 하고 계속 풀로 질렀기 때문에 좀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좀 힘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일도 있고 시장이 좋았다면 또 그대로 홀딩하는 게 하면 되죠. 홀딩해 놓으면 내려오더라도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시장이 안 좋아갖고 꺾이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이 손실을 어떻게 커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 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부분은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건 관련주는 내일부터 재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할 생각이다. 비중을 줄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조금만 줄이고 일부는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도하는 김에 다 팔자 이래가지고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국보라든가 다산네트웍스 최근에 대장격이었죠. 다산네트웍스 밀렸고 그 다음 국보 밀리고 대체로 다 밀렸습니다. 그나마 삼부토건이 대장이니까 얘는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그나마 좀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흐름이 나왔었고 재건 관련주들이 대체로 좀 밀리는 그림. 그리고 SY도 약간 밀렸는데 요거 지금 시간에서 보시면 한 3.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간 좀 더 지나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은 조정받고 나면 재차 상승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그 제가 그 내일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팔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상승해 갖고 급등해 버리면 이건 제복이죠. 그 제가 지금 3,920원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잡은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팔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먹을 만큼은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겸사겸사해서 일단 다 이익 실현했습니다. 상당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 뭐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차례대로 해볼게요. 현대해부다임, 이건 생각보다 뒤로 밀려가지고 조금 이제 당황스럽게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밀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비 관련주들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을 막 당겨 올리면서 아침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워낙 매도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침에 올라가다가 막 던져버리니까 엄청나게 여기서 공방을 많이 했죠. 왜냐면 현대건설기기하고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같은 장비니까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매도를 계속 치니까 못 이겨가지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도화엔지니어링은 좀 가져가 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가져가 볼만 했는데 왜냐면 이제 오늘쯤이 아마 그 상속세 관련한 그 마지막 날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야 테마가 상승해야 올라가는 거지. 그냥 뭐 지 혼자서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 다 팔고 그 내일 갔다 와서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위험 관리하는 차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유신 팔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마침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그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쭉 다 팔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인산가하고 그 보라티아라고 대상홀딩스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보라티아를 300만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보라티아를 5분목을 한번 볼까요? 지금 오래돼가 기억이 삼삼한데 아침에 쭉 밀려가지고 그 손실이 발생됐었는데요. 그 다음 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제가 21,000원인가 일단 100만원치를 이익 실현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거 됐었어요. 여기서 올라갈 때 볼까요? 보라티아를 21,900원에 팔았네요. 그러니까 이 21,000원 오면 맞고 밀릴 것 같아가지고 21,900원에다가 주문 넣어놨는데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만원 이익 실현을 했고요. 이익 실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나? 그쵸? 프로티얼이 그렇죠. 이익 실현은 아니죠. 어제 물려갖고 손실 많이 나고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했을 때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팔고 그 다음 인산가 이 종목도 그 올라갔을 때 조금 팔았습니다. 인산가는 얼마에 팔았는가 한번 볼까요? 3,290원에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3,290원에 여기서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300 가지고 있던 거를 100만원씩 줄여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00만원씩만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는 이게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힘이 없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100만원 해가지고 합쳐서 500만원 남겨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표식품도 오늘 매수를 했었는데요. 매수를 해서 수익이 조금 났는데 그 단일가 지정 걸려가지고요. 지정 예고네요 이거. 잠시만요. 잘못 본 것 같다. 예고네요. 놀래가지고 팔아버렸는데. 샘표식품을 41,500원에 팔았네요. 여기서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됐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나 잔일가 지정된 줄 알았는데 지정 예고였습니다. 근데 예고도 뭐든 간에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많이 올라가면은 단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게 좀 불안감을 느끼죠. 그럼 이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밀려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꽝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팔았습니다. 팔아버렸고요. 대충 그 정도로 본전에 팔았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하락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500만원씩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루닉 같은 이런 종목은 뭐 하염없이 올라가네요.
그 의료 장비 쪽에 뭐 비는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쪽 종목들은 그 제가 잘 안 들어가는 종목 중에 실적 안 나오는 종목이 잘 안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이 종목 제가 딱 한 번 매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더라? 여기쯤인가 한 번 매수했다가 그 팔아버렸는데요. 시간에서 매수했다가 아니다 이러고 이제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10,000원짜리 여기쯤에서 산 것 같아. 여기 샀네요. 여기 줄 꺼놓은 거 보니까 요거 시간에 그래서 그 의료 장비 쪽으로 해서 다른 종목 막 상한가 올라가는데 얘가 안 올라가고 있길래 보합해서 딱 샀거든요. 잘 샀는데 그 다음날 요 떴을 때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불안해가 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팔아버렸는데 이게 떠가지고 그 10,000원이니까 지금 30,000원까지 3배씩 올라갔죠.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 실적 안 나오는 종목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게 전망이 좋고 이런 건 다 맞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이 지금 안 나오지. 매출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이게 뭐 그 뭐죠, 수술을 하고 이럴 때 사진 찍는 거든가 뭐 이거 할 때 컴퓨터가 알아갖고 이제 막 판별해 주거나 뭐 이런 쪽인데 최첨단 그거는 맞습니다. 최첨단은 맞는데 이게 안 불안해가지고 팔아버렸는데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이거 예전에 그때도 한번 또 엮기를 쐈는데 이때도 한번 그 한 적이 있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이때 여기서 올라갈 때 정말 올라가는 테마가 이게 인공지능 해갖고 올라가는 건 알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실적은 상관없더라고요. 이게 계속 적자 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30,000원짜리가 와 150,000원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이제 1월 달에 제가 가슴 아프게 했던 뭐 이런 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기준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적 안 나오는 종목이 급등할 때는 일단 빼고 갑니다. 일단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느낌으로 어쨌거나 얘 상한가 들어가는 거 신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가진 종목은 다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약간 그 하락하는 느낌,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요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특별하게 막제가 현재 노출된 건 없는데 7월 달에 금리 인상 우려감 요렇게 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상황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건 없었네요. 하이스틸 이거는 뭐 시간에서 계속 올라갔다가 장중에는 하락하는, 장중에 하락하고 시간에서 올라가는 이상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네요. 동원금속 이 종목도 참 건질리게 당겨올리고 있고, SY 5,400원 이거는 뭐 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대충 이 정도로 해서 내일은 그 제가 좀 볼리 좀 보고 갔다 와서 포트를 다시 새롭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제가 두 가지 테마로 수익이 조금 났던 것 같아요. 6월에는 소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건 관련주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 쪽에서는 SY가 수익을 가장 이제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이 부분. 그리고 소금 쪽에서는 인상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200만원 어찌됐건 이익 실현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다시 200만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보라티알 여기서 올라갈 때 상한가 한번 묶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신성홀딩스도 여기서 상한가 들어간 날 팔았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단 다른 건 다 정리했고 소금 관련주는 이제 제가 왜 조금 남겨놨느냐 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를 안 하면은 소금 관련주는 악재입니다. 방류 안 해버리게 되면 폭망이겠죠. 바로 이제 하한가 떨어질 겁니다. 손절해야 되는데 연기되는 거는 그래도 또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얼마 연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근데 방류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은 7월 중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AEA에서 그
검사 결과를 7월 초에 전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달받으면 그 결과는 거의 뭐 인체에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치로 나오는 거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삼중 수사가 뭐 0.0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뭐 뭡니까 수질 기준치에 뭐 엄청나게 낮은 수치, 그러니까 마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방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방류를 해버리게 되겠죠. 근데 방류해버렸을 때 이제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천일염 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더 지나면 아마도 그 소금하고 관계되는 모든 쪽에서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방류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오히려 소금 관련주가 그 재료 노출해 갖고 떨어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이제 그 가장 좋을 때다. 소금 관련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료 노출되기 전에 지금 불안감 때문에 소금 사재기를 하니까 소금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 종목이 이제 그 매수세가 몰리는 거고, 막상 방류해버리고 나면 안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방류된 물이 바로 오지도 않습니다. 한 그 뭐 5년에서 7년 그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은 이 소금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포트를 갈아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계속 그 재료가 나올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장 그 종전 협상을 할 것 같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전 뉴스가 나오면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건 SY고, 삼부토건은 이거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500만 주 매수해갖고 여기서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부터 해갖고 5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여기서부터 매수해가 쭉 끌어올려가지고 평단가가 여기라고 치고, 오늘 팔았으니까 여기쯤 되겠죠, 평단가가.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이익 실현했다. 하루 만에 수익이 엄청나게 생겨갖고 챙겨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은 지금 시간에서 살짝 밀리죠. 이거 외국인이 다 팔아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제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 빼고 나면 그 다음 대장은 뭐냐 했을 때 SY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적으로 팔아버렸으니까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왔다 갔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중 확 줄이고 내일 하루 재정비해 가지고 포트 다시 구성해서 내일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